우리나라가 600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한 얀센 백신이 혈전 부작용 논란으로 곳곳에서 접종이 중단되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퇴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천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은 미국 우선 공급 정책의 국내 도입 시기도 불명확합니다. 백신 수급에 경고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더나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백신 공급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의 5월 말과 7월 말까지 각각 1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미국 외 국가들의 공급망은 미국보다 1분기 늦게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분기 도입을 추진 중인 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어젯밤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 공급에다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도 먼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는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600만 명분을 들어오려던 얀센 백신도 미국에서 접종 중단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Been 6 reports of a severe stroke-like illness. We're recommending a pause in the use of the J&J COVID-19 vaccine.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이미 혈전 논란을 일으킨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35개 주는 접종을 중단했고 유럽에선 백신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얀센 백신 도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얀센 백신의 미국 접종 중단 계획과 관련해서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도 혈전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 세계 백신 수급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김은미 기자, 이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 2천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로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모더나사 CEO하고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약속까지 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게 늦어지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모더나 어제 자사 홈페이지에 이런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네, 백신을 미국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때문에 미국 외의 지역은 1분기 정도 좀 공급이 늦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에 따라 이런 공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다음 달부터 2천만 회분 전부해서 4천만 회분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빨라야 다음 분기. 사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모더나만 공급이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상태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얀센이 세 번째로 국내 허가를 받아서 2분기에 이제 첫 물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얀센이 희귀 혈전증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지금 접종 중단을 권고한 상태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그대로 얀센 백신을 들여와서 접종을 해도 되는 것인가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한번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접종이 좀 중단이 됐다가 30세 미만을 제외하고 접종한다라고 해서 이제 접종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게 안전성 측면에서는 깔끔하다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더해서 모더나도 얀센도 지금 이래저래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얀센 모더나가 이 2분기에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반기엔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1,800만 회분만 의존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은미 기자 설명처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요. 얀센 백신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혈전증 논란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 공급 정책 때문에 국내로 들여오는 것도 상당히 늦어진다라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화이자 백신을 왜 조기에 확보하지 못했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동석 기자. 정부는 그러면 이 화이자 백신을
미리 확보를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비판의 목소리는 상당합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당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빨리 계약을 맺자고 재촉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백신 확보에서 불리하지 않는 여건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는 계약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에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시 국내 확진자가 100명 정도라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생각을 당시에는 잘 못했던 부분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백신 조기 확보 비판에 대해서는요. 정부는 돈 없는 흔들기다. 그러면서 접종 시기는 다른 나라보다 빠를 것이라고 되려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가 타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며 현재 비판 여론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정재 의원님,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왜 조기에 백신 확보를 하지 못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당시에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 백신 수급 문제,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실기했다. 그리고 일정하게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은 뭐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는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복지부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백신 확보하시오. 향후의 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걸 분명히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이런 뭐 방역이라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늘 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물량을 확보를 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관료들은 과거에 신종플루 때 많이 샀다가 나중에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예산 낭비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것 때문에 주저했던 것 같고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 내가 지겠다라고 하면서 확보를 해라라는 그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면서 실기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이 얀센 부분에서 백신 접종 중단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고 이것이 또 최악의 경우는 승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불확실성이 하나 돌출을 했고 모더나의 경우도 미국 중심으로 앞으로 물량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더나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예정된 2천만 명분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부분도 약간의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현재 이것이 11월 달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것이 예정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접종률이 우리가 한 2.38% 정도, 2%대입니다. 오늘 보니까 2.74% 정도가 그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예, 그 정도 2%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스라엘 뭐 61%, 미국 34%, 중국도 지금 10%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백신을 언제 맞느냐? 과연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이냐? 집단 면역이 언제 된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 정보를 투명하게 일단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접종과 관련된 신뢰 이런 것들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를 높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 이 물량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어느 계층, 어느 직종에 이 물량을 투여해서 맞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을 세울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지금 잘못 이 부분을 핸들링하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 백신 문제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앞으로의 접종 계획 이런 부분도 좀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해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가 이 도쿄올림픽 딱 100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시점인데요. 관련해서 기자간담회가 어제 있었는데 여기서도 화두는 백신 문제였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국가대표 선수들은 백신 맞고 일본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제 진행됐던 기자회견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이 취재진들은 선수들의 백신 접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관련 질문을 쇄도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선수단 관계자들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옆 동료가 코로나를 확진을 받는 순간 저희도 이제 몸소 와닿았고 저희 선수들은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백신은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되도록이면 저희는 빨리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수들은 백신을 2번 맞는 건지 언제 무슨 백신을 몇 차례 맞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스트라나 얀센이든 문체부나 질병청에서 어떤 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는 접종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순에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4월 중순이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중순쯤에 맞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문제로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을 빨리 맞고 싶다고 한 펜싱의 구본길 선수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이 구본길 선수뿐만 아니라 체조의 양학선 선수, 탁구의 신유빈 선수도 이 백신을 무조건 맞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수단을 이 대회 개최 전에 백신을 전원 접종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당초 선수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혈전 부작용 문제로 질병청이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는데요. 그랬죠. 이 선수단은 20대가 주축인 만큼 이 백신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에 현장에서는 1, 2차 백신 접종 간격이 3주 정도로 짧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이후에 발열과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이 올림픽 때 선수들이 100%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국가대표 선수 대부분이 20대인데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세 미만 접종이 중단됐기 때문에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요, 이 금메달 9개로 세계 10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죠. 그런데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력이 아니라 백신 문제로 고민한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 같기도 합니다.